심심해서. 누구 새로 들어오면 이제 그냥 보라고. 우리밖에 없었을 것 같아. 아니 니네반 아마 이 시간이 니네밖에 없을까? 아 그래요? 응. 들어가면 저기 일요일 반 들어가지. 내신 일요일 반 그냥 안 왔으면 좋겠어. 일요일 좀 쉬고 싶어.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준 프린트는 이제 생명이 이렇게 생명이 1, 2, 3, 4, 5단원 있어요. 단원이 총 5개거든. 근데 여기 1, 2단원이 진짜 쉬워. 별 없어 내용이. 그래서 방학 때 1, 2단원은 안 해도 돼. 집에서 그냥 한 번씩만 읽어봐도 되는 되게 유치한 수준이기 때문에 거의 난이도가 뭐야? 난이도가 거의 없거든. 그래서 보통 중간고사 시험 보잖아. 그럼 중간고사 시험 보면 중간고사가 이만큼 나와. 그러니까 1, 2단 너무 쉬우니까 학교에서 설명이 별로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1, 2단 되게 빠르게 넘어가고 3단원이 뭐 한다? 좀 들어갈 수 있어. 알았지? 3단원이 좀 들어갈 수 있어. 물론 학교 약간 바보 같으면 그냥 1, 2단원만 딱 뭐하고 하냐면 내고 마는데 작년 경우로 봤을 때 대부분 이제 1, 2단원 내고 3단원에 어디까지 내냐면 3단원에 여기까지 내거든. 근데 3단원 여기가 킬러야. 그러니까 요 1, 2단원에서 난이도가 없기 때문에 3단원에 있는 첫 번째 단원의 킬러를 내면은 이 전체적으로 난이도가 생기기 때문에 보통 중간고사 1학기 중간고사를 요렇게 보거든. 그럼 1학기 기말고사 있을 거 아니야. 1학기 기말고사는 얘만 볼 수 있어. 그러니까 3단원이 되게 덩치가 되게 커. 그리고 만약에 좀 약간 더 나가고 싶으면 3단원 다 나가면서 4단원이 유전이거든. 그럼 4단원 유전도 제일 첫 번째는 쉬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내면 1학기 마칠 수 있어. 그러면 2학기 중간고사잖아. 2학기 중간고사 다 모든 학교 되고 여기 다 몰빵이야. 4단원이 이제 워낙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시험 문제를 내도 평균 무조건 다 50 정도예요. 시험 문제가 쉬워도 가계도 자체가 크니까 거기서 문제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점수가 그냥 안 나와요. 그래서 2학기 중간고사 이렇게 보잖아. 그러면 2학기 기말고사는 5단원인데 5단원은 그 통과해서 배웠던 생태계 환경 있잖아. 똑같아요. 이렇게. 완전 똑같아. 좀 추가되는 거 빼고는 거의 내용이 완전 똑같기 때문에 되게 뭐야? 쉬워. 그러니까는 학교에서는 2학기 중간고사 때 4단원을 내면 난이도가 확 올라가잖아. 근데 이제 5단원을 내면 어쨌든 합치는 성적을 애들이 얼추 다 비슷한 성적이 나와. 그래서 우리는 방학 때 요거하고 요걸 안 할 거야. 그냥 다 이거만 이렇게 3단원하고 4단원. 그래서 나중에 수능으로 생명과학을 시험을 봐도 그냥 1, 2하고 5단원은 계속 그냥 뭐 간단한 문제들 풀면서 그냥 뭐하기만 하면 돼. 외우기만 하면 되고 실제 공부는 여기만 계속 하는 거야. 그리고 여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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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를 다 맞잖아. 다 맞으면 한 15문제거든. 다 맞아. 그럼 다 맞으면 15문제니까 이제 5문제가 남잖아. 뭐 보통 한 여기가 5, 6문제 나오는데 예를 들면 5문제 나왔다고 쳐봐. 그럼 유전이 한 문제 정도씩 한 문제까지 맞히면 16문제 맞히는 거잖아. 그러면은 4문제 남지. 잘 봐봐. 4문제가 남는데 그 남는 4문제를 만약에 내가 이 16개를 완전히 다 맞췄다는 전제하에서 번호가 제일 적은 거 기준으로 한 번으로 쑥 죽잖아. 하나 맞아. 그럼 17개 맞으니까 그냥 시작이 2등급이야. 근데 유전이 물학생들 중에 최대 단점 중에 하나가 유전이 가성비가 너무 이렇게 뭐라 해야 돼? 떨어져. 그게 여기가 너무 뭐하게 돼요. 요 문제 맞추려면 너무 많은 문제를 뭐 해야 돼? 풀고 외워야 될 것도 되게 많고 생각할 것도 되게 많아. 알죠? 그래서 그냥 수능 날은 우리는 18, 풀어서 18개 맞고 2개는 뭐 한다? 찍는다. 그러니까 버릴 걸 자기가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뭐 수능 보기 전에 이제
누구누구 모의고사나 이런 실무 같은 거 막 보잖아. 실무 같은 거 보는 거의 주 목적이 딱 정해져 있는 30분이라는 시간 안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NZ도 수업 문제겠지. 문제가 계속 푸는 거. 그거는 이제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어려운 문제도 뭐 한 1시간씩 걸리면서 꼼꼼하게 푸는 게 맞는데, 실무는 이렇게 보고 30분 안에 내가 풀 수 없는 문제를 뭐 하는 거야? 딱 제끼는 거야. 그 능력이 있어야 돼. 딱 봤을 때, 내가 뭐 할 수 없다? 이게 못 풀 것 같다는 느낌이 있는 게 있잖아. 그런 것들 빨리 딱 제끼고 풀 수 있는 만큼만 딱 풀어서 점수를 뭐 40 몇 점을 확보한 상태에서 나머지 적당한 선에서 뭐 펜을 굴리든 뭐 기도를 하든 분신사발을 하든 뭘 하든 해가지고 뭐 하는 거는 찍는 거 적당한 선에서. 그게 안 되고 그냥 다 뭐 하려고 하면, 다 풀려고 하면 어차피 다 풀 수 있는 시험이 아니야. 그래서 2학년 때는 어차피 내신 대비 계속 하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내신 시험을 잘 보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그 개념을 완벽하게 2학년 때 정리해야지 3학년 때 대치동을 가던가 혼자 주역 깔던가 해도 편해요. 그래서 지금도 3학년 애들 중에 수업하는 애 중에 대치동 이제 가보는 거죠, 애들도. 근데 이제 선생님 추천하는 게, 특히 3학년 올라가는 겨울방학 추천하는 게, 가보면 되게 사람도 진짜 많고 공부 잘하는 애도 진짜 많고 이제 그런 게 되게 느낌이 들거든요. 이번에도 어저께도 고3에 수업하는데 걔는 이제 생명은 나한테 듣고 물리는 대치 가서 수업 듣는데 270명이에요. 270. 그래서 그러면 그 애들이 어떻게 그 강의실에 들어가는 거야? 30분 전에 순서대로 들어가니까, 만약에 너무 늦게 오면 저 뒤에서 모니터 그냥 보는데 270명 들어가. 그래서 놀라운 사실이 270명 들어가는데 거기 학원이 수강료가 40만 원. 그럼 그 사람 원타임 딱 뛰잖아. 원타임 뛰면 1억이지. 그리고 학원하고 5대5 비율제하면 한 타임 딱 하루에 수업하면 3시간, 3시간 반 수업하면 한 달 5천만 원이야. 돈을 그렇게 벌어야 돼. 하지만 난 유명이 좀 쉽지 않아.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여기 지금 보면은 이게 지금 3단원에 있는 거에서 책을 다음 시간에 이렇게 링크해서 이렇게 드리죠. 3, 4단. 저걸 내가 수업 없는 줄 알고 어쨌든 여기 보면은 총 몇 개로 돼 있냐면 10개로 돼 있어요. 10개. 3단원 덩치가 되게 큰 거지. 10개인데 3단원에 이제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킬러가 두 개가 있어요. 정확히 뭐 킬러기도 하면서 뭐 중킬러라고 해서 딱 요만큼만 어려워요. 요만큼만 어렵고, 이 다음부터는 그냥 뭐 하는 거면 되냐면 정확하게 외우면 되는데 잘 못 외워. 그래서 대부분 애들이 3학년에서 가르쳐보고 여기서 이제 보통 여기도 한 문제, 여기도 한 문제, 여기도 한 문제, 여기도 한 문제 이렇게 나오거든. 대부분 애들이 뭐 하나씩 틀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제 주제가 오늘 해야 될 때가 이제 책으로 보시면 이런 걸 해야 되거든. 자극의 전도, 전달, 근수 충돌, 그러니까 킬러를 한 번에 하는 거죠. 근데 이제 하기 전에 이제 먼저 하나 해봐야 되는 게, 보통 우리가 이제 이런 생명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다 생명체잖아. 생명체가 갖고 있는 되게 중요한 몇 가지 특징들이 있어. 생명체라고 하면 반드시 이런 행위를 해요. 이런 게 있단 말이야. 뭐가 있어? 응? 너 생명체잖아. 네가 봤을 때 너는 반드시 뭘 해? 먹는다? 그렇지. 뭔가 먹는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그걸 먹어서 내 몸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거잖아. 그런 거 통과해서 배웠지. 뭐야? 네 글자. 막 뭔가 먹고 막 물질 만들고 막 물질 분해하고. 그 신인대는 아니야. 광에서 신인대는 만드는 네 글자. 동화작용, 이화작용 나오는 거. 통화가 누구한테 배워? 어떻게 생각해? 뭐야? 물질 대사. 맞다. 아는 척. 그래서 이제 살아있는 생명체라면 기본적으로 다 뭘 한다? 물질 대사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생명에서 어디에서 나오냐면 이게 2단원에 나옵니다. 2단원 내용이 이제 뭐 물질 대사해, 뭐 물질 대사. 그래서 뭐 이제 물질 대사하는 과정에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영양소 같은 걸 먹어야 되니까 뭐 소화기가 어떤 기능을 하냐, 뭐 호흡기가 어떤 기능 이런 것들을 이제 막 배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생명체라고 하면 또 하는 게 뭐가 있어? 그냥 생각하면 뭐가 있어. 자, 너는 다 생명체니까. 뭐가 있어? 움직인다. 움직인다? 식물을 안 움직이잖아. 근데 그 움직인다는 표현은 이런 거잖아. 내가 예를 들면 종님이 이렇게 때리려고 하면 종님이가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회피할 수 있는 거지. 그잖아. 그러니까 이게 움직이는 거잖아. 그러니까 보통 우리와 같은 생명체는 외부에서 이제 뭐가 오면 자극이 오면 그 자극에 대해서 뭐 하게 됐다? 반응을 하는 거죠. 만약에 자극에 대해서 반응을 못하면 뭐 하는 거야? 뒤진 거잖아. 그러니까 자극에 대해서 반응을 못하면 죽은 거죠. 그지? 근데 이제 머릿속에 생각해야 될 거는 그럼 예를 들면 우리 사람이라는 신체가 있었을 때 우리 사람이라는 신체에서 이 자극을 받아들이는 데를 중학교 3학년 때 우리가 배운 적이 있었는데 뭐 중학교 3학년을 배운 지 하도 오래됐으니까 이런 걸 배운 적이 있어. 자극을 받아들이는 데가 뭐가 된다면 감각기관이 돼요. 그럼 감각기관에서 자극을 받아들이면 그 자극을 어디로 보내는 거야? 어디로 가? 아 질문이 이상해? 아니요. 근데 왜 그래? 어디로 가냐면 여기로 가는 거죠. 뇌로. 그지? 그럼 뇌에서는 이 감각기관에서 들어온 자극을 이제 판단을 하고 그 판단하는 걸 기준으로 했을 때 뭐야? 명령을 내리는 거지. 그 명령을 내리면 그 명령이 예를 들면 우리 신체 기관에 있는 운동기관, 운동기관이라고 표현하면 뭐 근육을 생각하면 되지. 그러면 결국 이 운동기관, 예를 들면 이제 걸어가다가 똥이 있다. 그 똥에 대한 정보가 시각 정보가 들어오면 그게 뇌로 가서 이제 변태가 아닌 이상은 똥을 피해라는 신호를 근육에 주면 근육이 회피하는 거지. 자극을 받으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봤을 때 우리 몸은 이런 시스템으로 이렇게 돼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이거 만약에 바꿔서 진짜 유치한데 컴퓨터 있잖아. 컴퓨터. 컴퓨터로 치면은 컴퓨터에 해당하는 감각기관이 뭐야? 키보드야. 키보드. 키보드에 정리 씨발 이렇게 썼다. 이거 안 돼. 저거. 이 키보드 땅땅땅땅 끄덕이잖아. 그러면 그게 일종의 뭐가 되니까 자극이 되는 거잖아. 그럼 그 자극이 그 키보드하고 컴퓨터하고 이렇게 선으로 와요. 케이블 선으로 연결돼 있잖아. 물론 요새 무선도 되죠. 그럼 그 연결된 게 이제 어디로 가는 거야? 컴퓨터 본체 CPU로 가는 거지. 근데 CPU로 가면 CPU에서는 그 정리 시간 이제 그걸 이렇게 분석을 해서 그 어디로 보여주는 거야. 모니터 화면에 딱 띄워주는 거지. 돼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자극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데 이런 과정이 일어나려면 감각기관, 뇌, 운동기관이 다 뭐 되어 있어야 돼? 연결돼 있어야 되잖아. 우린 이런 거를 이제 보통 뭐라고 부르죠? 이런 거 이렇게 부르죠. 신경이라고 부른다고. 그래서 이 자극에 대해서 반응하는 그 과정에서 배우는 게 뭔데? 신경인데 혹시 뭐 감각신경, 운동신경 이런 거 기억나니? 연합신경. 어쨌든 그런 게 있잖아. 그 좀 이따 한번 얘기할 건데.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자극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를 배우잖아 우리가. 자극에 대해서 반응하는 걸 배우는 게 오늘 주제야. 그래서 이게 이제 어디에 돼 있냐면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배우는 3단원의 첫 번째 주제가 되는 거지. 그리고 이제 또 뭐가 있냐면 생명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봤을 때 뭘 해? 너네 생명체다. 니네는 아직 나를 주면 나는 이미 뭘 끝냈냐면 그걸 끝냈지. 그지? 그래서 이제 생식하는 과정, 나하고 닮은 자손을 만드는 과정에서 내 유전자가 자손한테 가는 유전 현상이 나타나는 거지. 이게 이제 몇 단원이 되는 거야? 이게
단어는 되겠죠? 근데 이거 말고도 몇 개의 특징이 있어. 뭐 적응과 진화하고 발생과 성장하고 이제 그런 것도 있다 해서 이런 생명현상의 특징은 이제 언제 배우냐면 1단원 저 내용이 있어요. 이게 순서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오늘 해야 될 게 뭐냐면 선생님이 이번에 얘기한 외부에서 어떤 자극이 들어오면 그 자극에 대해서 반응하는 신경에 대해서 이제 좀 살펴볼 거다. 기본이지. 근데 되게 어려워요. 어렵다는 거는 한 번도 뭐 한 적이 없냐면 배운 적이 없는 되게 생소한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어려워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또 기본적으로 상식이 좀 많아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보통 생각했을 때 우리와 같은 생명체는 다 뭐로 돼 있어? 뭐로 들어가요? 기본 단위가 뭐야? 세포. 그지? 그래서 기본 단위가 세포. 그럼 이제 세포가 모이면 뭐가 돼? 조직이 돼. 그 다음에 조직이 모이면 잘 얘기해야 돼. 조직이 모이면 조직계가 돼. 이건 식물이야. 그래서 조직이 모이면 기관이 되고 이제 기관이 모이면 뭐가 된다? 기관 계란이 돼. 그럼 이제 우리가 오늘 배우는 거의 큰 주제는 크게 봤을 때 얘를 배우는 거. 그러니까 얘를 배운다는 거 우리가 오늘 배우는 거는 신경계를 배우는데 처음에 시작하는 게 이제 신경계를 배우기 전에 그 신경계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뭘 배우는 거야? 세포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신경이 되는 가장 기본이 되는 세포니까 뭐라고 불러? 무슨 세포? 신경세포. 알았지? 신경세포라고 부르는데 신경세포를 다르게 부르는 이름이 뭐냐 하면 유혈. 현우순 책 이름이지. 알지? 그죠? 책 이름을 아주 잘 줬죠. 저런 생각을 하지.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시작하는 주제가 이제 요거 신경세포를 배우는 거고, 그러면은 이제 신경계를 이루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이제 신경세포이기 때문에 신경세포도 뭐가 있냐면 종류가 있어요.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종류도 이제 여기서 설명하면서 다 뭐 하냐면 다룰 건데, 다루기 전에 니네 책에는 없는데 요즘 책 프린트 사람에서 저 뒤에 있습니다. 내 걸로 보면서 얘기 한번 할게요. 눈이 안 떠지지. 종이야, 근데 아까 선생님이 카톡 보낼 때 일어나고 있었어? 아니요, 저는 9시쯤에 너 어떻게 빨리 왔어? 그냥 씻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니 이사 아니야 혹시? 아침에 차가 별로 없으니까 아, 그럼 별로 시간 안 걸려? 그런 것 같아요. 버스로만 오래 걸리면 오늘 그 상해역으로 돌아서 아빠가 태워줬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원래 교재 다시 프린트하면 뒤에 있는 내용이어서 그냥 너는 이제 듣고만 있으면 돼서, 보통 이제 사람의 신경계 여기 그려놓은 그림인데, 여기 그림에 나온 것처럼 이제 사람의 신경계를 여기 써있는 것처럼 이제 해부학적으로 분류하면 일단 신경계가 뭐하고 뭐로 돼 있는 거 여기 써있는 말로 하면 중추랑 말추가 있어. 중추. 그래서 이제 그림상에서 보는 것처럼 이제 중추다라고 부르는 건 이제 우리 몸의 중심이 되는 이제 신경계를 얘기하는 거라서 중추신경계가 뇌와 척수가 있는데, 그냥 뭐 머릿속으로 상식적으로 그냥 생각해 봤을 때라 중추신경계인 뇌하고 척수는 컴퓨터로 치면 약간 CPU 같은 느낌이거든. 그럼 하는 역할이 뭐겠어? 엄청나게 CPU 같은 역할을 하는 거니까 하는 역할이 뭐야? 하는 역할이 얘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뭐 한다? 판단을 하는 거고, 그리고 그 판단한 걸 기준으로 얘는 뭘 하냐면 명령을 해요. 제일 중요한 역할이 판단과 명령을 하는
그럼 어떤 상황 판단을 하려고 하면 일단 뇌로 뭐가 가야 돼? 그냥 어떤 정보가 가야 돼. 그죠? 상황 판단을 하려고 하면 뇌로 어떤 정보가 가야 되는데 여기 지금 우리 책에 나와 있는 이제 그림에 그 말초신경계라고 할 때 뭐 뇌신경, 척수신경 이렇게 해서 이렇게 써 있잖아. 근데 뭐 저거는 뭐 나중에 뒤에서 다시 할 건데 예를 들어 뇌신경, 척수신경 한 번에 딱 봤을 때 12쌍, 31쌍 한 번에 딱 외워지냐? 한 번에 딱 외워지지. 12월 31일이야. 아 12월 31일까지 있잖아. 여기 달려. 아닌가? 31일까지 있어. 대부분 애들 하면 한 번에 외워요. 근데 이게 12쌍, 31쌍 이렇게 쌍이 있는 거잖아. 그럼 쌍이라는 건 보통 우리가 한 쌍이라면 몇 개니까? 두 개니까 머릿속으로 생각해 봤을 때 중추신경계는 보통 뭔가 판단하고 뭘 하는 거기 때문에 명령을 내리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는 이 말초라고 부르는 놈이 기본적으로 봤을 때 뇌가 어떤 판단 혹은 척수가 어떤 판단을 하려면 거기로 정보를 뭐 해야 돼? 정보를 보내주는 놈이 하나 있어. 그리고 또 하나는 얘가 이제 어떤 판단을 하고 뭐 하냐면 명령을 내리면 우리 신체 각 부분에 다시 그 명령을 전달하는 또 뭐가 있어야 돼? 체계가 있어야 돼. 무슨 말인데? 그래서 여기 이제 이 12쌍하고 31쌍이라고 하는 말초신경계를 진짜 중학교 때 배운 거거든. 중학교 때 배운 거여서 얘네를 이렇게 나눠. 감각, 운동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감각 뭐에서 감각 뉴런 혹은 감각 신경에서 뭐 하는 거야? 어떤 감각 신경에서 받아들인 자극을 어디로 보내주는 거야? 중추로 보내주면 중추에서는 그거를 판단하고 뭐 하는 거야? 명령을 내리고 그럼 그 명령이 어디를 통해서? 운동 뉴런 혹은 운동 신경을 통해서 각 신체 부분을 뭐야? 가게 되는 거야. 그럼 바꿔 얘기하면 뇌하고 척추는 다시 뭔가 판단하고 뭔가 명령을 내려야 되니까 얘도 역시 뭐가 있는 거야? 얘도 역시 어떤 뉴런을 가져야 돼. 왜냐면 지금 선생님이 이 분류표에서 보여주는 신경계라는 거를 이루는 가장 기본 단위는 뭐기 때문에 뉴런이라는 세포이기 때문에 그 뉴런이라는 세포가 그러니까 결국 몇 종류가 있다는 거야. 여기는 결국 몇 종류가 있어? 응? 세 종류가 있는 거야. 알지? 판단하고 명령 내리는 거 한 종류. 그 다음에 감각계에서 있는 자극을 중추로 보내주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또 뭐 하는 거야? 판단하고 명령한 걸 신체 각 부분에 전달해주는 이런 또 하나 이렇게. 그래서 종류가 총 몇 개가 있다면 3개인 거지. 이해돼?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여기 있는 상황. 여기 상황. 아셨죠?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오늘 시작하는 게 이런 신경계를 이루고 있는 가장 기본이 되는 세포인 뉴런부터 시작하는 건데 그 뉴런이 이제 몇 종류가 있냐면 뉴런이 3종류가 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냥 대략 배워볼게요. 대략. 알지? 병신한테 대략 배워볼게요. 예를 들면 여기 사람의 문태기가 있다고 쳐요. 눈이 있으면 눈은 어떤 정보가 뭐야? 들어오. 알지? 그럼 어떤 정보가 들어오면 그 들어온 정보를 눈에 있는 뭘 통해서 신경을 통해서 그 정보를 어디로 보내준다. 여기로 보내줘. 그럼 여기에서 이제 뭐가 있냐면 뭔가 상황에 대해서 뭐야? 상황에 대해서 판단하는 뭐가 있고 뉴런이 있는 거고 다시 이 뉴런에서 뭔가 상황을 뭐하면 판단하면 다시 예를 들면 우리 신체 부분이 여기 뭐 이렇게 선생님 그린 게 뭔지 생각해봐라. 뭐야? 뭔가 근육 신대야. 와 신대 천재. 그래서 여기 그런 것처럼 이제 뭔가 이렇게 자극이 뭐하면 들어오면 그 자극을 감각기관에서 받아들이고 그 받아들인 자극을 요 신경을 통해서 어디로 중추로 보내주면 중추에서 판단 명령을 내린 다음에 운동을 통해서 운동기관이 닭다리가 쓰여있잖아. 닭다리가 근육이 근육에 뭐한다? 근육에 전달해주면 근육에서 자극에 대한 뭐가 일어난다? 자극에 대한 반응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뉴런이 이렇게 해서 몇 종류 있는 거야? 3종류.
그래서 요게 감각론. 그 다음에 이게 운동론. 그 다음에 요게 연합론. 이렇게 보통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교육과정이 바뀌어서 이제 새롭게 추가되는 게 이 감각론을 부심성론, 그 다음에 운동론을 원심성론 이렇게 불러요. 근데 이것도 역시 시험 문제 풀 때 절대 헷갈리지 않는 게 감각은 기억으로 시작하니까 부심성이에요. 그 다음에 운동은 이음으로 시작하니까 뭐야? 이거야. 절대로 헷갈리지 않는데 헷갈려 해. 미친 거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오늘 뭘 배우는 거야? 여기를 배우는 거야, 여기를. 근데 이제 여기서 또 하나 해야 될 게 왜 지금 쓸데없는 얘기를 계속 하냐면 아직 첫 번째는 잠이 안 깨고 두 번째는 분명히 중학교 3학년 애들을 내가 수업할 때 여기를 다 수업을 해주는데 지금 너네도 이제 뭐 기억하는 사람도 있고 기억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내가 3학년한테 뭐 물어보잖아. 그럼 안 배운 학교들도 있더라. 우리 학교 이거 안 했어요 라고 하는 학교 있잖아. 시험 문제 실제로 안 본 거지. 수행평가를 했거나 뭐 아니면 지가 안 들었다. 계속 얘기야. 근데 이게 여기서 잘 보면 이렇게 자극을 주고 여기서 이렇게 약간 반응하려면 사람이 이렇게 시간뭐가 있는 거야. 시간차가 있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시간차가 있다는 건 여기 예를 들면 여기서 못이 찔리면 그 못이 찔린 신호가 이렇게 해서 몸에 가서 이제 반응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잖아. 그럼 결국은 여기서 자극이 주면 이 자극이 여기를 따라 이렇게 가는 물리적으로 생각할 때 무슨 개념이 생기는 거야? 속도의 개념이 생겨요. 그래서 여기가 흥분의 정도 속도라고 해서 속도를 막 계산하고 몇 초 만에 여기서 자극을 때렸는데 이게 몇 초 만에 여기까지 와서 여기가 지금 무슨 상태고 이게 이런 문제들을 물어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이렇게 자극이 오자면 여기 뭐가 있어? 닭다리 근육이 이렇게 자극을 받으면 근육이 얼마만큼 이완되고 얼마만큼 수축되는지 그걸 정확한 마이크로미터에 다니는 거야. 계산을 해야 돼. 그래서 준비가 파트너. 근데 항상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여기는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무엇을 배워야 되냐라고 했을 때 그것 때문에 계속 이렇게 지금 떠들고 있는 거야. 알지? 그래서 이제 다시 제일 앞으로 왔을 때 제목이 첫 번째가 자극의 전도, 두 번째가 자극의 뭐야? 전달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자극을 주면 이 자극이 여기 있는 신경을 따라서 이렇게 가는 현상을 전도라고 보통 불러요. 그리고 여기서 가다가 지금 그림에서 보면 선생님 그래서 여기 약간 이렇게 뭐에 있어? 끊어져 있잖아. 끊어져 있는 데 다시 자극이 이렇게 가는 과정을 자극의 전달. 그러니까 생물학에서 만든 전도랑 전달이랑 뭐야? 다른 표현이지. 그래서 보통 우리가 뭐 맛있는 거를 뭔가를 먹거나 아니면 뭐 기분 좋은 일이 일어나면 뭐 뇌에서 뭐 도파민 같은 게 쫙 분비된다고 하고 뭐 전체적으로 좋아진다는 게 대부분 예를 들면 내가 눈으로 뭔가 되게 좋은 현상을 보잖아. 그럼 그 좋은 현상을 보고 나서 연합뉴런에서 저게 나한테 되게 좋은 거라는 판단인 거야. 판단이 있으면 선생님 지금 연합뉴런 하나 그려놨지 않게? 연합뉴런 하나 그렸는데 실제로 봤을 때 여기 수없이 많은 뉴런들이 막 연결돼 있어. 그물처럼. 그러니까 여기가 약간 이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여기서 수없이 많은 뉴런들이 쫙 연결돼 있어요. 여기서 어떤 화학 물질이 도파민을 쫙 분비하면 이 나머지 뒤에 있는 신경들이 그 신호를 다 쫙 받으면서 기분이 좋다 막 이렇게 돼요. 맞죠?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자극의 전도랑 뭐가 되냐면 전달의 개념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냐? 네. 좀 쉬었다 하자. 아니요? 아니지. 시작도 안 했는데 지금. 그래서 이거 한 페이지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제일 처음에 이제 A번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이제 뉴런 나오는데 뉴런
유령이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조금 전에 설명한 이제 신경계를 이루는 구조적 어떤 기능적 단위가 되는 자, 중요한 말은 생명학에서 봤을 때 분화된 세포, 분화된 세포. 알지?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분화된 세포라고 부르면 어떤 능력을 상실했냐면 더 이상 세포 분열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신경을 한번 이렇게 예를 들면 척수가 끊어지면 어떻게 돼? 못 끊는 거야. 근데 예를 들면 이거 피부를 막 이렇게 긋던 거 아니면 누가 피부를 뭐 칼로 찔러. 그럼 손상을 입어도 피부는 다시 뭐가 돼? 복구가 되잖아. 그러니까 제 피부 세포는 피부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분화된 세포도 있는데 뭐야? 분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세포가 이렇게 대기하고 있다가 뭐 한다?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피부 세포로 다시 바뀔 수 있는 거지. 근데 이제 신경세포는 신경세포라고 누려는 이미 어떤 기능을 하도록 모습이 완전히 갖춰졌기 때문에 한번 손상을 입어서 끊어지거나 이렇게 되면 뭐야? 복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설명한 신경계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그 단위를 뭐라고 부르냐면 뉴런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 뉴런의 구조가 지금 이제 이 그림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일단 뉴런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몇 부분으로 되어 있냐면 크게 봤을 때 세 개로 되어 있어요. 세 개.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 원래 이제 그 통합각 같은 거 배울 때 그냥 우리가 보통 그 동물 세포를 그리면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잖아 이렇게. 그죠? 이렇게 생기고 요 가운데 이제 뭐가 있어? 핵이 있는 거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봤을 때 신경세포인 뉴런도 뭐다? 처음에 출발은 이거였어. 그래서 처음에 출발은 이거니까 당연히 신경세포도 뭐가 있다? 핵이 있어요. 그림상에서. 근데 이제 이렇게 있는 놈이었는데 이렇게 있는 놈이 이제 신경세포가 되면 어떤 기능을 갖도록 분할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렇게 돌기들이 막 뻗어나와요. 그래서 돌기들이 막 뻗어나와서 이제 그림상에서 보는 것처럼 여기 있는 이제 신경세포체, 그러니까 신경세포의 몸체가 있는데 우리는 그 신경세포체의 몸체를 신경세포체다 이렇게 부르고 이 신경세포체에 뭐가 있냐면 핵이 있기 때문에 이 핵이 어떤 명령을 내리면 뭐 특정한 물질을 합성하거나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그 신경세포체에서 뻗어나오는 돌기가 몇 개가 있다? 두 개가 있어. 그렇지? 뻗어나오는 돌기가 두 개가 있어. 근데 이 돌기가 두 개 있는데 이 돌기 두 개를 반드시 뭐 하냐면 반드시 구분하셔야 돼요. 왜냐면 기능이 완전 달라. 그래서 그림상에서 보면은 이 신경세포체를 중에도 이게 짧은 여러 가지 돌기가 이렇게 쭉쭉쭉쭉 뭐야 뻗어 있는 게 있는데 저게 저기 써 있는 것처럼 무슨 돌기래? 가지 돌기가 될 거고. 그다음 길게 한 가닥 이렇게 쭉 뻗어가는 돌기가 있는데 그게 뭐가 되냐면 그게 축삭 돌기가 돼요. 그래서 얘네들이 서로 하는 역할이 뭐냐면 서로 하는 역할이 다른데 그 다르다는 걸 좀 보여줄게요. 그래서 지금 이 그림을 이제 보면은 여기 하나의 뇌세포가 있고 여기 하나의 뇌세포가 있는데 이 그림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약간 이렇게 뭐 하고 있어? 그림상에 보면 이제 떨어져 있지. 선생님 그림처럼. 그러니까 이걸 단순하게 그려보면 얘네를 여기에 신경세포체가 있고 여기에 짧은 돌기 그림 이게 뭐야? 가지돌기가 있고 자 여기 이렇게 뻗어나가는 뭐가 있고 축삭돌기가 있고 다시 축삭돌기에 말단이 또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다시 여기에 신경세포체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진짜 우리가 보니까 이렇게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로 어떤 자극이 이렇게 뭐 하는 거야? 가잖아. 자극이 이제 이렇게 가면은 어디에 다다른다? 축삭돌기 말단에 다다르고 그 다음에 그 다음 편에 여기 있는 건 어느 쪽이다? 가지돌기 있는 쪽인데 꼭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축삭돌기는 어떤 신호가 발생하면 그 신호를 보내는 역할만 할 수 있어요. 알지? 신호를 보내는 역할만. 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지금 여기 이렇게 그려놓은 게
이 축삭돌기 말단에 뒤에서 다시 자세히 배워요. 축삭돌기 말단에 이 시냅스 소포라는 물질이 있는데 그 시냅스 소포 안에 신경을 전달하는 물질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자극이 이렇게 오면 그 자극이 이 축삭돌기 말단의 시냅스 소포에서 왜냐면 여기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쪽으로 이렇게 신경을 전달하는 물질을 이렇게 보낸다. 이렇게 보내. 그러니까 보내면 가지돌기에서는 그 신호를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받는 수용체라는 게 딱 존재.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신호는 항상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거야? 축삭돌기 말단에서 가지돌기 쪽으로만 갈 수 있어. 그러니까 그냥 이거 맞는 비유는 아닌데 그냥 대략적으로 대충 풀이면 축삭돌기가 투수라고 생각하면 저 가지돌기는 포수야. 그러니까 얘가 공을 이렇게 던져주잖아. 근데 그 공을 던진다는 의미가 이제 신경 전달 물질이어서 신경 전달 물질을 뿌리면 가지돌기 쪽에서 그걸 뭐 하는 거야? 받을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가 끊어져 있지만 물질이 이동하면서 여기서 온 이 어떤 신경 신호가 이쪽을 탁 넘어서 다시 어디로 갈 수 있다. 이쪽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야. 근데 뭐는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뭐는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건 뭐야? 안 돼요. 얘는 뭐가 없어. 얘는 공이 없어. 신경 전달 기관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신호는 이쪽에서 이쪽으로 갈 수 있어. 그러니까 방향성이 있는 거야. 어디에서? 축삭돌기에서 어느 쪽으로? 가지돌기 쪽으로 신호는 가요. 이렇게. 근데 거꾸로 봤을 때 가지돌기 있는 쪽에서 축삭돌기 있는 쪽으로 뭐한다? 못 가고 설계돼. 그래서 이 그림상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의 뉴런하고 하나의 뉴런이 약간 이렇게 사이를 두고 떨어져 있는 그 틈을 기준했을 때 아까 선생님이 설명할 때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걸 뭐라고 부른다 생각해서 전달이잖아. 근데 그 전달하는 게 뭐가 있는 거다? 방향성인 거야. 항상 어느 쪽에서? 축삭돌기 쪽에서 어느 쪽으로? 가지돌기 쪽으로 가는 그 방향성을 갖고 있다. 이 생각을 해야지. 그래서 요 틈을 여기도 이제 써놨는데 그 틈을 뭐라고 하면 시냅스라고 하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책을 이제 여기 위에 보시면 일단 1번에 신경세포체다라고 해서 신경세포체는 핵도 있고 미토콘드리아를 가지고 있어서 뉴런이라고 하는 신경세포의 생명활동을 유지하는 아주 중요한 중추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나오는 가지돌기하고 축삭돌기는 자 다시 정리해보면 가지돌기 여기서 있는 것처럼 자극을 뭐 하는 역할? 자극을 받아들이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축삭돌기는 다른 뉴런이나 조직으로 자극을 뭐 하는 거야?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해서 이렇게 두 개를 탁 모아놓으면 구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시냅스라고 해서 이제 하나의 뉴런하고 하나의 뉴런이 딱 약간 어떤 공간을 두고 떨어져 있어서 그 떨어져 있는 공간은 시냅스다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아까 선생님 설명한 것처럼 여기 하나에 뭐 예를 들면 뇌세포가 있다고 보시면 여기서 발생하는 이 신호가 얘한테만 가는 게 아니고 여기 수없이 많은 뉴런이 이렇게 탁탁탁 붙어 있으면 여기서 신호 하나를 보내면 이 뇌세포의 그 정보가 여러 개가 쫙 가는 거지. 근데 이제 이게 생각을 해봤을 때 얘들아 어떤 A라는 학생인데 어떤 A라는 학생이 공부를 되게 잘한다는 거의 의미는 결국 과학이나 수학이나 뭐 공부를 잘하는 계산, 뭐 수학 같은 경우는 뭔가를 추론하고 계산하는 능력이 빠르고 과학 같은 경우는 뭐 경우의 수를 재는 능력이 빠른 거면 예를 들면 컴퓨터로 치면 컴퓨터의 성능이 뭐한 거야? 성능이 좋은 거잖아. 그러니까 컴퓨터 성능이 좋다는 건 계산하는 속도가 뭐 경우의 수 헤아리면 경우의 수를 헤아리는 속도가 엄청 빠른 거잖아. 그럼 똑같은 거야. 뇌도 여기 한쪽의 뇌세포에서 신호를 딱 보냈을 때 이 반대쪽에 있는 뇌세포가 졸라 많아. 졸라 많잖아. 그럼 여기서 정보를 줬을 때 각각이 처리할 수 있는 양을 조금씩 분배하면 속도가 확 빨라져요. 그래서 결국 뇌는 이 네트워킹이 많이 쫙 그물이 연결돼 있을수록 뭐 하는 거야? 머리가 좋은 거야. 그렇지? 왜? 다시 태어나야 될 것 같아? 다시 태어나. 약간 인위적으로 많이 연결하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인위적으로 많이 연결하는 제일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양손을 쓰는 거죠. 양손을 쓰는 게 되게 좋아. 왜 되게 좋아? 피아노 연습 많이 해야겠다. 그치.
그리고 피아노 극도로 더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이 이지랄이잖아 원래 손이. 그죠? 근데 피아노를 오래 치면 이 손이랑 완전히 다른 동물이잖아. 네. 근데 그게 실제 두뇌 회전에 되게 좋아요. 오, 나 체력이 50까지 했습니다. 체린이 뭐 어디에서 왔냐? 아직도 지금 체린이 같은 소리. 근데 요새는 또 피아노를 배울 때 네. 우리 딸도 하는 거 보니까 예전에는 뭐 바이엘, 뭐 체리 막 그런 게 있었잖아. 요즘 그런 거 거의 안 하고 그런 거 조금 한 다음에 그 치는 게 익숙해지면 거의 코드만 알려주는 것 같아요. 아, 코드 잘 잡아서 뭐라 해야 돼? 연주, 반주 이제 그러한 걸로 조금 많이. 저는 둘 다 했어요. 와, 요 교회에서 뭐 좀 하는 거야? 했는데 이제 안 해요. 됐어요. 그래서 잠깐 쉬셨다.